자, 이번 시간은 73페이지죠. 법령의 무효와 취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란 것은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확정된 무효를 말하고요. 취소란 것은 유효한 법령이지만 우리 민법에서 정해놓은 취소 사유가 그 법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자가 취소한다라고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것은 소급에서 무효가 되는 제도가 취소죠.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1번. 법령이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어요. 자, 1번. 통정 허위 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1번에 이 불법 원인급여는 여기에 불법이라는 것은 사회질서 위반 103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해요. 반사회질서 행위를 말해요.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주었다라고 하면 746조였어요. 명문으로 이 급여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예요. 자, 이때 746조는 103조에 적용해서 무효가 됐을 때만 746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 원인, 여기 불법 원인이 뭐냐? 바로 반사회 질서 행위를 원인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민법 108조에 통정 허위 표시 있죠? 이 통정 허위 표시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불법,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이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8조에서는 746조가 적용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불법 통정 허위 표시에 무효가 되죠.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했다면 이때는 부당이득이 되겠죠. 받은 것이. 따라서 부당이득이니까 반환할 청구할 수 있겠죠. 이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반환 청구권을 허용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746조 적용 안 됩니다. 그것이 1번이죠. 2번.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려면 무효인 법령이가 다른 유효한 법령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라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되는 제2의 행위에 대한 의사는 법령이 당시에 현실적으로 존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2번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설명입니다. 2번이 여기에 이 요건을 구비할 것 하는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무효인 행위의 요건을 무효인 행위 안에 구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무효란 사실을 알았더라면 다른 유효한 법령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가정적 의사라 그래요. 또는 가상적 의사라 하기도 하죠.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갖추면 전환을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의사는요. 가상적 의사예요. 가정적 의사. 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제한 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법령을 취소한 경우에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을 책임있고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쪽에서 현존 이익이 증명해야 한다 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좀 잘 알아주세요.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이때 이미 이행한 것은 이것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을 받아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데 자, 받은 것은 반환해주고 자기가 준 것은 반환받는 거예요. 이때 이 제한 능력자의 반환해줘야 할 범위는 언제나 현존 이익의 반환하면 돼요. 자, 제한 능력자 이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그 반환 범위는 현존 이익으로 반환하면 됩니다. 자, 이때 현존 이익의 입증은 누가 해야 되냐라는 것이에요. 입증 책임. 이것은 현존 이익 이거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제한 능력자 측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이게 통설 견해예요. 판례 태도이기도 하고. 4번.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했죠. 4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입니다. 이 말은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추인은요, 반드시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돼요. 원칙. 후에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맞네요. 미성년자가 능력자로 되기 전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도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했는데, 자, 취소 원인이 종료, 소멸한 후에 해야 돼요. 종료, 소멸 후에 해야 되는데, 다만 말입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유효한 법령을 할 수 있잖아요. 대리인의 동의. 이 동의가 이렇게 있으면 이자들은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죠. 이자들은 단독으로 유효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추인권 행사라는 것도 이게 추인한다라는 이것도 역시 뭐예요?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 한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표시 한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인권 행사는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있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유효하게 추인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미성년자인 채로, 피한정 후견인인 채로 취소 원인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지만 이게 가능해요. 그러나 여기에 제외되는 게 있죠. 피성년 후견인은 제외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제외예요. 이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인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도 유효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외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따라서 4번도 틀렸죠. 5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는 자 해제 후에 말입니다. 그 상대방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5번 자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했습니다. 해제한 후일지라도 만약에 말입니다. 매수인이 당해 매매계약 할 때 착오에 의해서 매수하겠다고 의사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자, 이때 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니까 해제한 후일지라도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판례 태도예요. 중요해요.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후일지라도 매수인은 자기가 매매계약 할 당시에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했으므로 나는 취소하겠습니다. 취소권 발생했으니까 취소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 법원은 이 취소권 행사를 인정했어요. 그렇게 되면 매수인은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면제받고 또 자기가 급부한 내용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도인한테 매수인이 급부한 것을 돌려달라, 뭐 계약금도 돌려달라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1번은 1번이 정답이네, 그죠? 746조 반환 청구권 적용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죠. 자, 1번 요 문제는요 전체적으로 다 이해해 두셔야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다, 그죠?
자, 2번에 틀린 것은 했죠.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진이 아니면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한다. 이게 바로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효과죠. 2번 선량한 본소 기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하는 법령에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선의 제사함 대항하지 못한다. 자, 2번에요. 103조 반 사회 질서 행위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것은 무효예요. 절대적으로 무효예요. 그래서 2번은 틀렸다. 선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입니다. 3번 통정의 표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지요. 그러나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대항하지 못한다. 이 3번을 우리는 상대적 무효라고 하죠. 예외적으로 그죠? 상대적 무효에 해당되는 거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요. 민법 107조 1항 단서 비진이 표시해서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민법 108조 통정의 표시의 무효, 이것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4번 법령의 내용의 중요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제의 중대한 과실이 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4번은 민법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것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109조요. 5번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강발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하나여 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자, 이 5번은요. 민법 110조 2항 제3자의 사기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요. 이 표시를 받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만 취소가 가능하다.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법령이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냈네요. 1번 흠결이 있는 법령이를 무효로 할 것인가 또는 취소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입법 정책의 문제다. 그래요. 즉 민법을 만든 사람들의 정책적 입장에서 정한 것이죠.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자,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얻게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 행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행사. 이게 뭐냐? 취소권 행사해야 형성권에 의하여 작용을 하게 되겠죠. 법률가 형성돼요. 이때 작용이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죠. 취소권 행사하면 이때 이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3번 무효인 법령에 관하여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무효인 행위에 대하여 그 무효니까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후에 이행을 이 내용대로 했다면 그러면 이때는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깁니다.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의무 이렇게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할 수 있죠. 4번 법령의 일부가 무효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틀렸죠. 우리 민법은 법령의 일부분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원칙은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반드시 하나 둬야죠.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나머지 부분은 예외적으로요. 나머지 부분은 유효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 유효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또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어야 된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때 그때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취급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일부 무효의 법입니다. 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하나의 법률행위에 관하여도 당사자는 각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요 5번 지문을 뭐라 그러냐면 무효 취소의 이중효라고 하죠. 이중효 문제가 생기면 인정하는 것이 통설 판례입니다. 이중효 긍정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하든 취소를 주장하든 선택적으로 행사해도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예컨대 제한 능력자가 술에 만취되어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상대방과 거래 행위를 했다면 그 거래 행위인 법령행위는 무효이기도 하고 취소할 수 있는 그러한 사유가 함께 존재하죠. 이럴 때 그 당사자요, 술에 만취된 그 당사자가 나중에 술에 깼어요. 취소권 행사하든 야 내가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했으니까 나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든 무방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출제되게 돼요. 자, 1번 갑은 자기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친구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었다. 이건 통정 허위 표시니까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면 그죠? 따라서 무효가 되겠죠. 통정 허위 표시한 가장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넘겨놨으니까. 2번 약혼 중 동거를 거부할 경우에는 일정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자, 여기는 약혼했다고 동거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죠. 따라서 무효가 됩니다. 3번 갑은 매매 목적물 1800평을 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알고 을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중에 대부분인 1355평이 하천부지였더라. 이건 착오의 문제에서 취소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죠. 따라서 이것은 무효가 아니죠. 취소해야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3번이 취소의 문제만 생길 뿐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4번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할 생각을 전혀 없이 친구에게 싼 값에 팔겠다고 하자 이를 알고 있는 을이, 이건 뭐예요? 갑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 근데 상대방 을이 알고 있었죠. 그러면 상대방이 안다, 비진의 표시임을. 그렇다면 그때는 무효인 매매 계약이 되겠죠. 이거는 107조 1항 단서. 5번 갑은 교통사고로 신체 사고를 당하여 경향이 없는 군박한 상태하에서 경솔하게 사고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때에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의 8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정하여 민형사상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게 뭐예요? 바로 상대방의 군박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8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손해배상을 해주고 마무리 짓겠다라는 이 합의이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한 법령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효가 되겠죠. 104조에서. 그죠?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볼까요? 9번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즉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를 추인해버리면 이게는 취소권을 포기한 거죠. 취소권 포기했으니까 당해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는 유효한 행위로 확정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확정되었으니까 추인을 했으므로 취소 못합니다. 옳다. 2번 법령행위 일부분이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 2번은 일부 무효의 법리죠.
여기에 원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무효 원칙이라고 했죠. (3번) 비진이 표시로 무효인 법령의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령의로 본다. 자, 무효인 행위는 무효 행위에 대해서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게 되면 이때는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로, 법령의로 간주합니다. 본다. 새로운 법령의로 간주합니다. 유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추인, 무효행위 추인. 4번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 추인할 수 없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취소권 포기에 해당되는 추인이에요. 이때는요, 이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 원인이 소멸, 종료한 후에 해야 합니다. 대전제입니다.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종료한 후에 해야 됩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여기에 다만 이 추인을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 이게 필요 없죠. 취소 원인이 종료해야 한다, 이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법정 대리인은 자유롭게 의사표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등 제한능력자가 본인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법정 대리인은 추인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무효인 법령의가 다른 법령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령의를 하였을 것이라고, 의혹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이게 바로 5번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전환의 요건이 바로 객관적으로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되고, 무효인 행위에 요건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이럴 때 전환이 가능하죠. 그것을 지금 5번에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무효 일반적인 내용의 지금 문제를 쭉 설명한 것이에요. 자, 이것을 꼭 한번 여러분 스스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같은 거 상대적 효력을 갖는 무효 취소했죠. 그러니까 특정된 사람한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거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상대적이라 하죠. 상대적 무효. 여기는 대표적으로요, 109조와 110조, 109조, 107조와 107조 1항 단서, 그리고 108조. 비진의 표시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통정 허위 표시의 경우 상대적 무효예요. 또 상대적으로 모든 사람의 취소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특정된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이게 민법 109조, 민법 110조. 109조 착오에 의해서 표시 취소, 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전부 다 이 무효 취소는 뭐예요?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죠. 대항 못한다. 그래서 상대적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12번 다음 중 무효의 원인도 되고 취소의 원인도 되는 법령에는, 이게 12번 문제가 바로 무효 취소 이중형 문제죠. 거기에 3번에 피성년 후견이니 하면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의 경우는 이거는 취소사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제한능력자가 의사무능력 상태 이랬죠?
의사무능력 상태. 의사무능력은 뭐죠? 무효사유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두 개가 경합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중효입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에는 거기에 무자가 하나 빠졌네요. 무효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을 냈어요. 1번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칙은요, 무효는 전부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구에 대해서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3번요. 우리 민법의 무효의 원칙은 우리 민법에서 무효라는 모습의 원칙은 당연히 무효고요. 처음부터 무효고요. 의미가 확정적인 무효고요. 전부 무효고요. 절대적 무효예요. 이런 내용의 무효가 원칙이란 거예요. 이게 이렇게요. 당연 무효, 처음부터 무효, 확정적 무효, 전부 무효,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아무 말 없이 무효라 이 말은 이런 내용의 무효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2번 무효는 무효 주장이 있어야 법령의 효력이 실현되는 것이다. 아니고요. 당연히 무효겠죠. 당연히. 무효를 주장할 필요 없이요. 당연히 무효예요. 3번 법령이 성립 요건을 결한 경우에는 유효 무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 3번의 지문을 좀 이해해 두시면 법령의 성립 요건 이것이 흠결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이때는 법률 행위 자체가 불성립해 버리죠. 부존재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유효 무효 이전의 단계로 판단해야 되죠. 따라서 3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4번 법령위가 무효인 경우 그 주장은 원칙적으로 재판상으로 주장해야 한다. 아니죠. 재판장 필요 없어요. 당연히 무효예요. 당연히 무효. 5번 무효인 법령일지라도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유효로 될 수 있다. 아니요. 확정적 무효 있잖아요. 확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법률 효과가 유효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유동적 무효에 관한 내용은요, 15번부터 볼까요? 15번에 보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에 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아직 허가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한 것이 판례죠. 유동적 무효의 한 원리로서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이라고 쓸게요. 그냥. 계획법상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입니다. 이때 허가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여기서 이 토지를 허가 전 단계에서 있는 토지 매매계약 이것이 바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이게 유동적 무효는요 이거 외에 이거는 판례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고 우리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는 민법상으로 보면 무권대리행위도 유동적 무효죠. 민법상의 유동적 무효는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고요. 무권대리행위예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 허가받기 전까지 토지매매계약이 무효다라는 것은 판례가 이렇게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하고 국토계획법상에 있는 이 규정, 허가받아야 한다라는 이 규정은 가행 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아직 허가받기 전이니까 유효로 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유동적 상태의 무효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판례 이론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한 매수인은 부당이득을 이루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란 권리가 확정돼 있어야 그 반환 청구권이 허용되는데 아직 유동적 상태니까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2번에 매수인은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태에 대한 협력 의무 이행을 소로서 구할 수 있다. 협력 의무가 존재하죠.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협력 의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2번.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서관에 협력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이행을 하지 않으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의무 이행하라라고 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물론 불이행자는 손해배상 책임도 져요. 손배 책임도 생깁니다. 그러나 협력 의무 불이행을 있다고 해서 계약 해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신의칙상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부수적 의무니까 부수적 의무 불이행을 가지고 해제는 못해요. 계약 해제는.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래야 되겠죠. 뭐 소송 제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매도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을 이루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자, 이게 유동적 무효 상태잖아요. 무효기 때문에 매매 계약에 따르는 채권이나 채무 자체가 안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의미냐? 이게 바로 무효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효. 그러니까 채권도 안 생겼으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죠. 야, 소유권 넘기세요.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대금 내놓으세요. 소송 제기할 수 없어요. 채무가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죠. 채무 불이행 책임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안 생기죠. 여기 채무 불이행을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제도 할 수가 없죠. 채무 불이행이 없으니까. 그래서 매매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요. 매수인에게 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허가를 얻기 전까지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처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자, 매수인은요, 5번이 이제 중요하죠. 5번.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요, 매도인한테 허가 신청하는데 협력하라고 협력 이행 청구할 수 있죠. 청구권 있어요. 허가 신청하는데 협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있어요. 근데 매도인이 말이죠. 행사하냐고 다른 사람 팔아먹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당의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이거는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이 아예 사라져버리죠. 따라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거 보존하기 위해 매도인아 너 당의 목적물 토지를 처분하지 마라 라고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겠죠. 이게 가능해요. 이것을 위해서요. 이게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능해요. 처분 금지 가처분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지 않은 토지의 매매 계약
이건 무효죠. 이게 바로 유동적 무효라 했잖아요. 유동적 무효. 가장 유사한 것은 했죠. 바로 무권 대리행위죠. 허가받은 은 소급에서 유효가 되죠. 추인하면 소급에서 유효가 확정되죠. 그런 면에서 17번에는 1번이 가장 유사한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은 한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19번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내용이네요. 무효행위 추인, 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 또 무권 대리행위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 그래서 민법에는 추인이 민법 총칙상 우리 시험 범위에서 의미 있는 추인은 세 가지입니다. 19번의 추인.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 행위 당사자가 추인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있어서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소한 법률행위일지라도 취소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죠. 1번 취소한 법률행위라고 하면 이때는 무효인 행위입니다. 무효행위가 되죠. 자, 무효행위는 전환도 가능하고 추인도 가능한데 여기서는 무효행위 추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죠. 여기 인정될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 2번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후 육체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했는데 2번 이 혼인의 의사가 이게 진정 존재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혼인이 성립할 수 있어요. 성립 요건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번 그렇죠. 볼 수 없다. 3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소급표는 원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무효행위 추인은요. 그때부터 추인한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로 새로운 법령으로 간주합니다. 그때부터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바로 장래적 효력이죠. 간주합니다. 새로운 행위로 간주해요. 유효한 행위로 간주하는 게 아니고요. 조심할 것. 4번 반사회 질서행위 법령이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령이 된다 했는데 자 4번에요. 이 반사회 질서행위요. 이 질서행위는 무효인 행위로서요. 이거는 추인도 할 수 없고요. 성질상 전환도 할 수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 사회질서 위반 행위요. 103조에 해당되는 거죠. 이 행위는 무효인 행위로서 그 무효행위를 추인할 수도 없고 무효행위 전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함께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103조의 예시규정으로 보는 104조가 있죠. 불공정한 법령이라고 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역시 사회질서 위반의 한 유형이라 했으니까 무효행위가 될 겁니다. 이 행위는 그죠? 무효행위예요. 불공정한 법령행위는 무효인 행위입니다. 자, 이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 그래요. 추인은 못합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안 돼요. 그러나 이 무효행위를요. 우리 판례가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요. 자, 반사회 질서행위인 103조 무효에 해당될 때는 추인도 전환도 안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말입니다.
104조는 103조 예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행위에 대해서는 추인은 않는다 하지만 전하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판례가 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기가 쉽죠. 이게 최근 판례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요 자체를요. 자, 그 다음에 5번. 4번은 안 되죠.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의 효과는 처음부터 유효한 대리 행위가 다뤄지는 것이다. 자, 5번에도요. 추인의 효과는 처음부터 유효한 대리 행위로 다루어진다는 것이다 했는데 이것도요. 조금 조심해서 다뤄야겠네요. 5번. 조금 고쳐야겠습니다. 무권 대리 행위에 있어서의 추인이라는 것은 본인의 추인이죠. 추인하면 그 무권 대리 행위의 무효인 행위가 무효가 뭐로 바뀌어요? 처음부터 유효한 행위로 바꾸는 유효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 간주예요, 간주. 유효행위로요. 그러니까 유효한 대리 행위로 인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죠? 이렇게. 자, 의미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유효한 행위로 인정할 뿐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유효한 대리 행위로 다뤄진다. 이 말은 맞는데, 만약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무권 대리 행위가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이 무권 대리 행위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유권 대리로 또는 유권 대리 행위로 이렇게 본다 하면 안 돼요. 유권 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문을 잘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유효한 대리 행위인 것으로 본다. 이거는 좋아요. 왜?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바꿔주니까. 근데 문제는 유권 대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조심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유권 대리는 아니에요. 그냥 무권 대리인데 효과만 유효로 인정할 뿐입니다. 뭘 통해서? 본인이 추인해 주면 유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거래 가능한 것은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추인도 여러분 한번 해보시는데 21번에요. 무형의 추인. 이 추인은 반드시요. 여기에 무형의 추인 있죠. 이 무형의 추인에 있어서는 여기는 반드시 무효 사유가 소멸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즉 종료한 후에만 추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효 사유가 소멸할 수 없는 103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 반하는 무효, 이것들은요 추인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질서 위반의 무효라든지 불공정한 법령에서 무효라든지 강행법규에 위반됐기 때문에 무효라든지 이럴 때는 무형의 추인이 안 된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무형의 추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2번 강행법규 위반한 경우니까 추인한다 해서 새로운 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요. 3번 사회에서 위반한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이것은 유효가 되거나 새로운 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당사자가 무혐의를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했죠. 그래서 옳은 말이고요. 4번이 틀렸죠. 당사자 추인이 있더라도 무효인 법령을 한때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건 그건 없다 했는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겠죠. 자, 원칙적으로 추인하면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로 간주를 하는데, 여기 장례효죠. 원칙은 장례효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원칙인데요. 다만 여기에 있는 무형의 추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
이게 139조에 있는데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가 소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면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추인, 무형의 추인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소급적 추인을 약정을 하게 되면 유효라는 거예요. 유효. 그러면 소급적 추인이 인정되죠. 당사자 약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무효행위 전환은 23번 정도 보시면 되겠죠. 23번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옳지 않은 거 됐죠. 무효행위의 전환은 일단 성립한 법령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비로소 문제되고 성립하지 않았다면 무효 전환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옳다. 2번 무효행위 전환은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령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의혹해야 되죠.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의혹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이니까 가상적 의사입니다. 옳다. 가상적 의사가 인정돼야 한다. 3번 무효행위 전환은 무효인 법령행위가 다른 법령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되죠. 다른 법령행위, 즉 유효한 법령행위로 필요한 요소를 전부 다 무효행위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옳다. 2번은 주관적 요건이라고 3번은 객관적 요건이라고 합니다. 4번 민법상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할 수 없다 했는데 우리 판례는요. 인지행위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인지행위는 아버지가 단독으로 내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인지신고 행위로 간주해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환을 4번이 틀린 거죠. 단독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 예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판례가. 5번.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138조는 가족법상 법령에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판례가 많이 인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무효행위 전환을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무효에 관한 내용 쭉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취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